꿈의 건축법에 몽유도원도 소구된 시간과 겹치지 않은 가운데 놓고 비었는데 이렇게 도와서 늙은 하원이 일어났다. 몽유도원도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 일단 몽유도원도는 그림과 그다음에 그 그림의 요원 어떻게 이 그림이 나오게 됐는지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21명의 찬시가 소개되어져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화, 어떻게 보면은 화, 시, 그러니까 그림이 먼저 있고, 시가 있는, 음, 보통, 일반 한수화 같은 경우는 그림에 이제 글을 써서, 시를 써서 넣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특이하게도 몽유도원도는 그림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문과 찬시를 덧붙여서 만들었고, 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도 아니지. 일단 지금 텔리 대학교에 소장되어진 몽유도원도는 한국에서 3회 정도 86년 그 이후 두 차례 더 실물 전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물 전시 했을 때, 그 표구화된 시문까지 다 전시가 됐는지, 어쩐지 좀,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시문이 펼쳐지면 21편이 펼쳐지는 거고, 보통 그림이 1m, 시 한 수가 한 50cm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시만 해도 1m 정도, 아니 10m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한 전시실의 벽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길이라고 좀 봐지는데 그, 그 폭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결국에는 폭우를 누가 했을까? 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시문 역시도 그 폭우를 생각하고 아마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당연히 글은 문인들이 쓰지만 글이야 종이에 쓰는 거니까 그 종이를 이제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그 당시의 규격일 수도 있고 유행하는 규격일 수도 있고 안평대본이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몽이도 원도를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포구된 종이가 어, 두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약간 있는 그 오렌지색 줄이 있는 종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흰색이 있었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21명이 일시에 다 모여서 뭐 찬시를 쓰지는 않았을 테고, 그 찬시를 쓰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그 찬시를 쓰는 기간도 있었을 테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1447년 4월에 이제 음, 이 몽이도 원도를 완성을 하고 이건 그냥 가작인 가상. 이게 이 작품이 몽이도 원도가 아니에요. 한 자리에 모여 이제 그리고 시문을 다 쓰고 이제 안평대군이 나는 이걸 포구를 해야 되겠다. 소문 내갖고 쓰나 글은 저들이 붙였어. 이제 산과 글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길이 사라지지 않겠지. 뭐 안평대군이 이제 표구를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안평대군이 직접 표구했을 리는 만무하고 이제 시는 정인지 신숙주 백년 성사문 하의지 뭐 등등 이게 등등이 이제
그 찬시를 썼으니까 조금 더 찬시에 대해서 그 이야기로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표구라는 개념이 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을 해보면 일단 그 비단 두루마리에 표구를 했는데 그 비단 두루마리가 뭐 메필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약 한 10m 이상 된다고 보면 그 큰 두루마리에 이 시문들을 표구한다라는 자체가 그냥 쉬운 작업은 아니다. 아주 전문가가 해야 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늘상 이 그림과 그 그림을 관리하는 도화원에서 아마도 그 도화원의 장인이 토구를 아주 잘하는 오래된 장인이 하지 않았을까. 그 늙은 화원이 이제 하지 않았을까. 안견이 종산품이 되는 시기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전후 같아요. 모미도원도를 그린 후일 수도 있고 그 사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원으로서의 안견의 위치는 좀 높지 않았을까. 아, 어쨌든 고아원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장인이 표구를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표구하는 것만도 상당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도 좀 있고, 뭐 안평대군이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 어, 종이는 어떤 종이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냥 일반 종이는 아닐 테고, 왜냐면 지금 한 50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퀄리티에 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종이는 어떤 종이였는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명나라에서 가져온 종이일 수도 있고 안평대구는 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선물을 받는데 사신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요. 그 중에 이제 그 비단이나 뭐 종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 안평대군의 꿈과 안견의 그림과 당대 집현전 학사들이나 그리고 실제 21명의 문인들의 면면을 보면 안평대군의 스승이었던 뭐 백령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 참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분석해 볼 만한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서는, 표구에만 집중을 해서 본다면, 표구 작업 자체도 상당히 흥미있는 작업이다. 일단 표구 시를 안평대군이 소유를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몽유도 운도를 보고 이제 함께 뭐 무게장사나 이런 데서 함께 이제 시를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이를 주고 시문을 좀 지어 오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시문을 적어서 다 모아진 상태 21개를 모아서 뭐 순서대로 안평대군이 이제 이 순서대로 표구를 해라 말고 했겠죠. 왜냐하면 표구사가 뭐 도화원의 그 화원이나 안견이 마음대로 표구를 했을 리는 없고 표구의 그 방법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면은 안평대군이 표구를 하는데 직접 도화원에 찾아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옆에서 코칭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어쨌든 표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그 표구 자체도 한 번에 표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그럼 미단이 그리고 정규시 들어간다. 한 사람을 살기 그 도움이 되죠. 어, 요거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고 대략 모의도원도에 대한 얘기인데 그 모의도원도 자체 그림은 아니니까 박백년 한 줄기 길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어느 곳이 인간 세상으로 보이고 원문을 한번 다시 넣어가지고 AI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흔들리는 불꽃, 나타난 그림자, 방한 문은 닫혀 있었으나 등잔불 옆으로 길게 보일었다. 가장 깊은 골짜기 근처 먹섬뿐인 곳에 스쳐 지나간 찰랑 검은 형체. 붓으로 비워둔 공간이 아닌 아직 누군가 들어오지 않은 자리. 안개는 여기에 무엇을 남겼는가? 바람을 흔들리는 배수. 끝까지 펼치지 못하고 멈춘 선, 혼자 보기에는 지나치게 깊어진 선. 오른쪽에 이미지가 아주 특이하네. 영상이 흑우 역사 자극으로 흩어진 이야기다. 의도 흩어진 꿈과 실문의 느끼가 부단으로 묶은 실의 그동안 이재성날 같은 결과 완벽하게 통제된 방천 및 크기가 극대어지자 역설적으로 그림 내부 이야기를 한없이 기록합니다. 2차 그는 꿈이 묶어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위한 영원한 주인공이 아닐 천재는 꿈입니다. 세 번째 밤 안견이 씻겨진 곳 건강 상태 회상. 원래 그림은 손을 떠나면 마음도 비워였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은 그러니 민족이 끊긴 늦은 밤의 고와서 빈 마루 끝 작은 방 이미 깨끗해진 불빛 먹미도 남지 않은 물그릇 그러나 자꾸만 붓을 제쳤다 꺼내는 무의식적 감동 먹미도 온도를 그리던 마지막 날 산과 산 사이 깊은 골짜기 길 하나가 꺾여 들어가는 부분에서 멈췄던 그 경기도 원도를 그리던 마지막 날, 산과 산 사이 깊은 골짜기 길 하나가 섞여 들어가는 부분은 여백의 심도 변환도, 여백의 심도 변환도, 여백의 도함, 산 형태, 미기, 기워든 길이나 영원한 반전 시간이 가사 있는 등 얼굴한 형체를 보도 보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관찰자와 창조자, 관찰자 안평대군, 창조자 안전, 사랑 암침. 근데 이제 안평대군의 거처는 궁일 수도 있고 왕가의 그 어, 궁궐 안에 경복궁, 그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이쪽에 이제 그 왕족이 사는 공간이 있었을 테니까 어, 밀집해 스쳐들어 이제 정말 그렇다. 안경, 보아서의 작은 방, 시승듯 운동이 이루는 의아트와의 힘겨 부담이 무엇은 원래 아무도 없어. 이거는 뭔 얘기인지 나는 모르고 온기나는 것이 크게받지 않는 듯 늦은 밤 보아서 문틈 아래로 지나간 것으로 이들이 바람에 있는 남기고 우리가 보니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하는 작품입니다. 이미 그 그림 위에 다시 사용되는 것은 안경은 힘의 종류를 엮고 구슬려 합니다. 적은 없었으니 마치 잠하나가 있는 것. 물리적으로 묶인 꿈. 묶인 꿈, 묶은 꿈. 묶다와 묶이다는 다르니까. 묶은 꿈, 영원히 열린 듯. 공도 운동은 기장과 뚫려 가장 자리가 완벽하게 같이 뚫린 되었다. 그러나 안견이 굿을 멈춘 마지막 골짜기는 어떤 목으로도 닥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오래 눈 안에 남은 천 민석. 그것은 누군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히 비워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이었다. 방 안에는 목란트와 비단 멍청한 문이다. 그리고 펼쳐지지 않은 산 하나가 밤 안쪽에 얼어붙는